이제는 제발 그만해주면 안 되겠니? 대체 언제까지 그 똑같은 말만 계속 할 생각인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단 말이야. 엄마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는 정말 너무해. 여기 한 가정집에 30살 넘은 딸과 엄마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데요. 딸이 한국에 다녀오더니 폭력적으로 변했다면서 얼른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남편과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는 베라라고 해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쭉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알리스라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알리스는 어렸을 때부터 활발해서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녔는데요. 성격도 외향적이고 항상 무언가를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였죠. 나중에 커서 뭐 하면서 살지 엄마인 저도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알리스는 성인이 되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갑작스럽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놀라긴 했지만 제 딸이 말린다고 해서 말을 들을 애도 아니란 걸 알아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알리스는 혼자서도 잘 해냈고 말썽을 피우거나 사고를 친 적이 없어서 어련히 잘하겠지 하는 생각이 컸어요. 알리스의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학생 때부터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으로 생활했어서 대학생 때도 각종 공모전도 많이 나가서 수상도 한 적이 있어요. 이외에도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대외 활동을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해외로 인턴도 다녀오고 각종 자격증도 땄어요. 그렇게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알리스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르마니라는 기업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생긴 브랜드였고 세계 각국의 매장과 고급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품질과 정교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곳이죠. 아무래도 세계 여러 곳에 지사가 있다 보니 알리스는 아시아 지사로 지원을 했고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휴가 시즌에 맞춰서 이탈리아로 들어오는데요. 사실 한국에 간 이후에 알리스가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요. 무슨 얘기만 하면 기승전 한국이었어요. 한국이었으면 이랬을 텐데, 한국인이었으면 이렇게 대응해줬을걸. 한국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계속 말했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딸 아이가 하는 말이 한국분이니 어느 순간엔 알리스가 오는 게 마냥 반갑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인지 일화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알리스가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휴가차 잠시 들어왔을 때 사용할 카드가 필요하다면서 은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 애를 폭력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지낼 때는 불만 없이 잘 지내던 아이였는데 은행이 일을 안 한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은행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대부분 운영하고 심지어 일부 지점에서는 오후 6시까지도 일을 한다고 말이죠. 반면에 이탈리아의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보통 운영을 하고 다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을 하죠. 알리스는 미친 듯이 짜증을 내면서 대체 은행은 일을 하는 거냐면서 흥분을 하더니 역시나 한국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은행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는 일은 일도 아니라면서요. 저는 왜 이렇게 알리스가 쉽게 흥분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일화도 있어요.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 이탈리아 여기저기를 구경 다니느라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었는데요. 점점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집에 가서 음식을 할 때까지 배고픔을 참지 못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로 했는데요. 알리스는 오랜만에 이탈리아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해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배달은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림이 왔는데 그 얘기를 들은 알리스는 또 짜증을 냈습니다. 무슨 배달 서비스가 그렇게 느릴 수 있냐며 제대로 주문을 넣은 게 맞는지 저에게 몇 번씩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저녁 시간이랑 겹쳐서 그렇지만 평소 배달 시간과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저렇게 짜증을 낼 일인가요? 알리스는 그러면서 또다시 한국 얘기를 했죠. 한국이었으면 배달 음식을 시키면 보통은 30분 이내로 배달이 된다고 해요. 게다가 배달비를 더 지불하면 10분 안에 배달이 오기도 한다고요. 저는 참다가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알리스에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는데요. 제발 그만 한국 얘기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이탈리아에 왔는지 그냥 빨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대체 언제까지 한국 얘기를 할 생각이니?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이탈리아잖아. 정도껏 좀 해라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알리스는 당황한 듯 했고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시킨 배달 음식이 도착을 했는데요. 배가 고파 맛있게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딸 아이와 싸운 이후라서 입맛도 사라지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럴 거면 알리스가 얼른 한국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다 문득 저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리스가 이탈리아에는 종종 들어왔지만 엄마인 제가 딸아이를 보러 한국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알리스가 한국에 가서 어떤 걸 경험하고 지내는지, 왜 한국을 계속 애기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휴가를 쓰고 한번 한국을 가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곧바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딸 알리스에게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한국이 좋다고 계속 제게 말했지만 한 번도 한국에 대해 찾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유럽과는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곳이었어요. 영상을 통해 알게 됐는데 글쎄 삼성과 현대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실 삼성이야 정말 너무 유명하고 저도 휴대폰을 애플에서 갤럭시 휴대전화로 바꾸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현대차는 평소 운전하면서 많이 봤어서 익숙한데 그 기업들이 모두 한국 기업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한국은 그저 작은 한 아시아 국가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과거 한국은 전쟁을 겪고 IMF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IT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고품질의 한국 교육 체제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50대에서 60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외화를 벌어와 주셔서 IMF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교육을 강화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서 현재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설명해주는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 여러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국에 가게 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 맘속에서는 한국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알리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자에 맞춰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됐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현재 휴전 중인 나라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한국 승무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다는 게 느껴졌고 한국인들도 외국인인 저희를 보며 경계하면서 쳐다보는 게 아닌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서 저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한국의 밤거리는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밤은 언제나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와 같은 관광지에서도 소매치기는 너무 흔했는데요. 각종 범죄가 밤에 생기다 보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밤에 모임을 하거나 여유롭게 거리를 거니는 모습이 아닌 일찍 집으로 귀가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한국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는 현대적이고 화려한 빛으로 가득한 곳들이 많았고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어요. 거리 구석구석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안전한 느낌을 받아 놀랐어요. 놀라하는 저를 보고 딸 알리스는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아서 세계에서 꼽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밤 늦게 다녀도 위험하지 않아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만나 놀기도 하고 산책도 한다고요. 해가 진 이후에도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북적북적했습니다. 여러 커플들과 학생들이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고 가족 단위로도 나와 외식을 즐기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즐거웠던 한국 밤거리를 구경하며 한국에서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여행을 하던 중 알리스는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다른 지역도 여행해보자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있는 파주에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시작했고 한국의 고속도로를 처음 경험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었고 도로 상태도 매끈해서 운전하는데 너무 편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고속도로 상태가 좋지 못한 곳들이 많아 사실 운전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해야 했는데 한국의 고속도로는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한국의 자연 풍경과 고속도로가 함께 보였는데요. 푸른 나무와 푸른 하늘이 참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알리스는 갑자기 달리다 어딘가로 빠지려고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감탄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분홍색 또는 초록색 유도선이 도로 바닥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분홍색 선을 따라가라고 안내가 나왔고 그대로 따라가니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이런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리스가 설명해 주길 이 유도선을 통해 사고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사회적으로 효과는 굉장히 크고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분은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 보고 도입해야 한다고 느꼈지요. 그렇게 감탄하는 사이 저희는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휴게소라고 하니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휴게소 풍경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곳이 휴게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시설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푸드코트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음식 종류도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한국의 전통 음식부터 일식, 중식, 양식 등 없는 메뉴가 없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이곳에서 모두 맛볼 수 있다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곳은 세계 음식 축제에 온 것만 같았어요. 조리하는 음식 냄새를 맡으니 너무 배가 고파왔는데요. 주문도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한국어를 못하는 저에게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서울이 아닌 이렇게 외곽에도 키오스크가 이렇게 잘 구비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살기 편한 나라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휴게소에 사람이 정말 많아서 저희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알리스가 갑자기 제게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는데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리모컨도 아니고 1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고민하던 사이 한 5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테이블에서 진동이 크게 울려 너무 놀랐는데요. 음식이 준비됐으니 가져가라고 알림이 왔다며 얼른 음식을 받으러 가자고 알리스가 말했는데요. 리모컨인가 했던 건 다름 아닌 진동벨이었고 정말 이것도 아이디어다 싶었어요. 서빙을 하는 사람도 어디서 주문했는지 헷갈릴 일 없이 본인이 주문한 음식에 대해 본인이 가져가는 이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라고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거 아닌가요? 게다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음식을 가지러 가면서도 어리둥절했습니다. 혹시 진동 알림이 잘 못 온 건 아닌지 반신반의하며 갔는데 정말 저희가 주문한 음식 메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리스가 왜 이탈리아에서 느리다며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는지 이해가 단번에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휴게소를 잠시 둘러보는데 신기한 공간이 많았습니다. 주전부리할 수 있는 간식들도 팔고 있었는데요. 모두 다 먹음직스러워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인데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기도 보였는데요. 운전하며 졸리고 지쳤던 몸을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즐겁게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스티커 사진이라고 하나요? 사진을 찍는 곳도 있더라고요. 인생 네컷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부터 어른들까지 다들 좋아한다고 하니 저도 딸 알리스와의 사진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화장실을 들리고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는 곳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각자의 방식대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한국의 휴게소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 휴게소는 작은 축소판이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알리스와 저는 휴게소를 나와 목적지인 파주로 다시 향했는데요. 1시간 정도 더 달렸더니 도착을 했는데 그곳은 파주의 DMZ라고 했어요. DMZ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를 말하는데요. DMZ를 처음 발걸음을 디딘 순간
저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 상황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한국의 한쪽과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이어지는 다른 한쪽 사이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DMZ는 역사적인 중요성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강력한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판문점이 위치한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파주 DMZ 관광은 주로 DMZ 및 관련 시설을 탐방하는 투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전쟁터 박물관, 비무장지대 경비병 포스트, 제3지대, 임진각을 방문했고 이런 투어를 마치니 DMZ의 역사와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판문점에서 한국과 북한의 분단 상황을 실제로 직접 눈으로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딸이 지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보니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분단의 슬픔과 동시에 평화를 향한 갈망이 느껴졌고 DMZ를 경험한 후에는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생겼습니다. DMZ는 흔히 보이는 관광지와는 다르게 그 안에는 한반도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국의 복잡한 현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방문한 경험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시민 수준에 대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항상 질서를 지키고 쓰레기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의 수준에 감탄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 한국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알리스가 지내는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요. 따뜻하고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과 살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니 딸 알리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까지 느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행복했고 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는 알리스에게 왜 그렇게 한국 노래를 부르고 했는지 알겠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한국을 두고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살 생각을 하겠냐고요. 한국에서 더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알리스는 다음에 이탈리아에 들어올 때는 혼자가 아닌 둘이서 오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잠깐 상상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머리가 아파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에는 알리스가 이탈리아로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다시 한국으로 방문을 해볼 계획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가서 지내는 딸이 한국 얘기만 해서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며 제보해준 베라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사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멘털이었습니다.